사마사운드 수원포코 체험단의 일환으로 제품을 대여받았고 체험단 활동을 통해 금전적, 물질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공받았습니다. 아니, 대여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노이즈입니다. 오늘은 이거를 간단히 뜯어보고 뒤에 영상을 더 붙이는 형식으로 할지 아니면 이것만 먼저 올리고 파트 2로 영상을 할지 그거는 찍어보면 알겠죠. 사실 떠들 시간에 뜯어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이거는 리뷰용 샘플이기 때문에 봉인이 이미 뜯어져 있고 뭐 정리는 돼 있겠지만 뭐 새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뭐 리뷰 개봉하는 영상으로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여튼 전면에 보면은 슈어 로고가 있고 그 MV7 시리즈 있죠. 저번에 제가 X를 한번 개봉을 하고 이 이상 비싼 건 살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에요. 그거 X조차도 쓰다가 이거 나한테 과분한 거 아닌가 해서 다시 팔았는데 파니까 계속 생각은 나더라고요. MV7X를 썼었죠 저번에. 이렇게 생겼고 상자가 굉장히 위아래로 길게 생겼고요. 그렇습니다. 모얼된 마이크라는데 이유가 보시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상한 설명이 있죠.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이상해요. 이 제품 특이해요. 솔직히 이상하다고 하는 거는 조금 나쁜 의미가 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특이한 제품입니다. 상자 안에 또 상자가 이렇게 있고 어디로 여는 거니? 이건 또 Welcome to Better Sound 라고 적혀 있고 이거 이렇게 당겨서 여는 건가? 아닌가? 이렇게구나. 정리를 엄청 잘 해놓으셨네. 슈어 설명서들이 있고 사마사운드에서 종이가 이렇게 들어있는 게 있는데 왜 스튜디오 1.5가 모르겠다. 이거는 따로 그 리뷰 유닛이라서 넣어준 것 같고 퀵스타트 가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열면은 이게 본체가 길어서 패키징이 클 수밖에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마이크 본체가 비닐에 쌓여져 있네요. 이거 원래 비닐이 이미 쓰였던 거라는 거 사실. 여기 리뷰용 유닛이라 비품이라고 써있네요.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원래는 뭐가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비어있고 설명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과 워런티 카드 그리고 다른 거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와이어리스 트랜스밋 이게 뭔가 섞였나 보다 다른 거랑. 그리고 USB Type-C에서 C로 가는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는데 저는 이 케이블은 굳이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케이블은 어차피 풀어 헤치면은 그게 더 일이기 때문에 C에서 C로 가는 케이블이라든지 C에서 B로 가는 케이블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저는 딱히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케이블을 바꾼다고 음질이 바뀌나? 그런 것도 아닐 테니까. 엄청나게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죠 지금. 음질이 바뀐다고 하시는 분들이 USB 케이블은 안 바뀝니다. 세상에 USB 케이블은 전 디지털 신호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라서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죠 사실은. 나도 이거 포장 잘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되돌려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잘 해놔야 돼요. 여튼 이렇게 돼 있고 이 스펀지를 벗기면 마이크가 안에 들어있는 게 보이는 거고요. 이거 내가 MV7X 했을 때 이걸 스펀지를 벗겨봤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난다. 위쪽에 터치 컨트롤 하는 게 있고 옆에 보면은 당당하게 슈어 로고에 이 채널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이게 아웃포트, XLR 아웃포트가 아니라 인풋 포트가 달려 있을까라고 하냐면은 이게 실제로 인풋 포트이기 때문입니다. 얘는 USB로 나가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XLR이 달려있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는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MV7X 같은 경우에는 USB Type-C 단자를 없애버리고 XLR 단자만 남겨서 XLR로만 연결할 수 있었잖아요. 얘는 MV7i는 둘을 USB Type-C는 남기고 얘를 방향을 역전시켜갖고 이쪽을 다시 또 인풋으로 받고 그리고 얘가 다 출력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특이하다고 하는 거죠. 좀 이상한 배치기도 하고 특이한 배치기도 해요. 근데 엄청 편할 것 같은 배치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엄청 편할 것 같고요. 여기 모니터링용 헤드폰 잭이 있고 그 외에는 뭐 특이하게 눈에 띄는 점은 없는 것 같네요. 대신에 얘는 또 크기가 크고 가격이 고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치대를 따로 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리뷰용 유닛이기 때문에 거치대를 한번 받아왔어요. 리뷰용으로. 또 무려 슈어 로고가 그려져 있는 거치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나는. 이런 거 파는 건가? 이거 비매품인가? 여튼 거치대인데 슈어의 로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달면은 카메라에서 많이 벗어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마이크가 카메라를 좀 멀리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방이 좁다고 하면 좁고 넓다고 하면 넓고 그런데 제가 워낙 그 촬영을 자체를 그 책상 위만 찍는 거를 자주 하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하고 얘를 돌려서 끼우면은 마이크가 이렇게 장착이 되겠죠. 이건 뭐 삼각대 기능으로 올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베타 5파를 또 대여를 해주셨는데 얘를 사용해서 마이크 2개 연결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나 아니면 악기를 연결하면 되나 했는데 저는 당연히 악기를 연결하면 되죠. 어차피 마이크 2대로 두 사람 떠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친구가 없어갖고 죄송합니다. 친구가 없어갖고 마이크 2대로 떠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랑 기타 같은 거 연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포트 있잖아요. 이 역광돼 버려갖고 안 보이는 거 봐. 나 조명 사야겠어. 여기 달려있는 인풋 포트는 왜 2라고 돼 있고 여기에 2채널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적혀 있냐 하면은 이게 5.5잭으로 스테레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 솔직히 말해서 5.5로 스테레오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물론 하긴 하지만 헤드폰 같은 경우에 5.5 스테레오 받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음향 장비에서 5.5는 보통 모노 케이블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5.5 스테레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달려있는 이 잭은. 그래서 이 채널이라고 하는 거고 XLR로 받으면 하나 모노고 당연히 모노도 그냥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5.5로도 또 그냥 모노, 스테레오 다 받을 수 있어서 이 채널까지 최대해서 얘 혼자 해서 한 채널 하고 그리고 얘는 또 스테레오로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제품입니다. 잠깐 그러면은 써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죠? 시간도 딱 마침 설명할 만큼 다 했으니까 잠깐 써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샘플을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이 전용 프로그램인 모티브 믹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윈도우에서는 애플, 맥 환경과 다르게 전용 드라이버가 없으면은 그 DAW에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죠. ACO 드라이버가 없으면은 딜레이, 일단 인풋 딜레이, 아웃풋 딜레이가 발생해서 모니터링 같은 것도 하기 어렵고 그래서 ACO 드라이버를 보통 그 괜찮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회사들은 지원을 해주는데
슈어는 아무래도 윈도우를 별로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에이시오 드라이버 사실 에이시오 그 라이센스 받는 것도 돈이니까요, 사실. 그런데 라이센스 비용 때문인지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에이시오 드라이버를 내놓진 않았고 이 모티브 믹스라는 프로그램을 대신 발매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꽤나 녹음하는 거에서 괜찮은 프로그램이라서 클립이 발생하지 않는 32비트 48kHz 높은 그러니까 고 비트레이트의 그 음원 녹음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오디오 해상도 말고도 메인 출력을 전체 그냥 통으로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소스를 따로따로 파일로 받을 수도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장치 설정을 가보면은 스마트 게이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스마트 게이트가 뭐냐면은 이거 혼자 사용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둘이서 마이크 두 개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때는 둘이 동시에 말하면은 말이 겹쳐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출력 모드에는 믹스다운, 멀티트랙, 스테레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믹스다운은 모노로 전부 다 다운해 주는 거고 스테레오는 5.5 단자로 스테레오를 받을 때 사용하면은 스테레오 배경음악을 그냥 갖고서 모노로 녹음할 수 있고 그리고 멀티트랙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파일을 가져가서 DAW 같은 데로 파일을 가져가서 사용할 때 좋은 모드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이 마이크 뒷면에 있는 헤드폰 단자를 통해서 모니터를 할 때 이 앱을 통해서 모든 걸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레벨과 입력 레벨과 재생 레벨을 전부 다 조절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리버브 기능이 있어서 스튜디오 플레이트, 홀, 리버브와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DSP가 연산을 꽤나 잘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 DSP 연산이 허접해서 별로인 경우가 많은데 역시 슈어는 슈어라고 해야 될지 괜찮은 리버브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로 지금 입력이 들어오는 수준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모드 자동 변경은 그 LED를 분할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저거를 자동으로 바꿔줄 건지 아닌지를 선택을 하는 거고 만약에 결합일 경우에는 그 LED 바가 양쪽으로 퍼지면서 전체가 입출력을 보여주고 분할일 경우에는 한쪽은 마이크, 한쪽은 그 외부 단자 5.5나 아니면 XLR로 연결한 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라이브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고 그런 건데 입출력을 바로바로 바로 색깔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펄싱 같은 경우에는 깜빡이는 그런 거 그리고 고정점 등은 그냥 불 들어와 있는 형태로 되고 색깔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펄싱 같은 경우랑 고정점 등 같은 경우에는 무드 등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밝기 같은 경우에도 낮음, 중간, 높음, 최대로 나뉘어져 있어서 어두운 데서 사용할 때는 좀 낮춰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기능이 있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꾸미는데 좀 진심인 마이크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마이크 설정에 가면은 마이크 설정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피치, 노래, 악기 기능이 있는데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자동 레벨로 돼 있고 대신에 자동 레벨일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최적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지를 얘가 설명을 해줍니다. 2인치에서 2피트 떨어진 것에서 녹음하면 가장 좋다네요. 그리고 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목소리에 맞춰서 들어보면서 맞추면 되는 기능이겠고요. 리버브도 있는데 연설에서 리버브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능을 켤 수 있고 그리고 실시간 디노이저랑 파퍼 스토퍼가 있는데 둘 다 켜져 있는데 일반 말할 때 생기는 모든 노이즈를 다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필터 같은 경우에도 발생하는 노이즈가 해당 대역에 있으면은 눌러서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노래랑 악기는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근데 악기의 경우에는 파퍼 스토퍼가 꺼져 있고 노래 같은 경우에는 켜져 있죠. 왜냐면은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 말하는 거니까 파핑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악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악기에서 나는 소리일 수 있기 때문에 파핑 노이즈가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맞추기를 설정을 하는 걸로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 7dB인데 제 생각엔 7dB는 조금 낮은 것 같고 노래 부를 땐 가까이서 하니까 조금 상관없긴 하겠다. 근데 조절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컴프레서랑 리미터가 있어요. 압축기라고 돼 있는데 컴프레서나 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그 나중에 DAW에서 수정을 할 경우에는 여기선 사용 안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이거 녹음한 걸로 바로 콘텐츠를 만들 경우에는 켜서 조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톤도 뭐 아까처럼 스피치 때처럼 본인 목소리에 맞게 정하면 되겠고요. 리버브도 마찬가지로 DAW로 가져갈 거면은 여기서 키면 안 되고 DAW를 안 쓰고 이거에서 나온 음원으로 바로 콘텐츠를 만들 거다 하면은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필터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외부 단자 입력이 있습니다. XLR과 4분의 1 단자, 5.5 단자를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음소거를 해놓은 상태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연결해 놓은 게 노이즈가 심한 제품이라서 일단 음소거를 하고 녹음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XLR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꽂혀 있지 않기 때문에 입력이 감지되지 않으면은 저렇게 메시지가 뜨고 설정은 안 적용되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 스마트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여기 XLR 같은 경우에는 팬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컨덴서 마이크 같은 걸 연결했을 때 팬텀 파워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노래나 악기에도 팬텀 파워가 메뉴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게 왜 살아있을까 생각했더니 이건 대놓고 그냥 그 컨덴서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하는 거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만든 메뉴라서 XLR이 계속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그래서 게인도 아까 다이나믹 마이크 때랑 다르게 30으로 돼 있고요. 그 외에는 아까 마이크 쪽에서 설명 봤던 거랑 비슷한 기능이 다 존재합니다. 저는 지금 5.5잭을 사용하고 있고 게인 18, 그리고 압축기는 꺼져 있고 리미터는 켜져 있고, 근데 이건 안 만진 거고요. 톤도 안 만진 거고 리버브는 킨 거고. 그런데 리버브가 전역에서 설정한 거를 여기서 체크하면 켜지는 거거든요. 리버브를 사용을 해서 기타를 녹음하면 꽤나 괜찮은 소리가 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리버브가 이렇게 괜찮다는 게. 그리고 실시간 디노이저랑 파퍼 스토퍼는 악기를 연주할 때는 끄라고 돼 있긴 한데 실시간 디노이저 같은 경우에는 좀 켜보고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켜봤거든요. 근데 효과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서 왜냐면은 이게 계속되는, 그리고 현실 생활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효과가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픽업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노이즈는 좀 잘 못 잡는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에어컨이라든지 뭐 그런 거 소리는 잘 잡는데 그런 것 같고요. 픽업 노이즈는 잘 못 잡는 것 같고 하이패스 필터도 뭐 같이 있고, 만약에 그 녹음을 할 때 리버브를 마이크랑 그 입력 전부 다 넣고 그냥 만들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오디오가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더 만져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내가 더 만져보고 싶다 할 경우에 모든 기능을 다 꺼버리고 그 다음에 멀티트랙으로 받고 그 별도로 파일 다 받아서 그 다음에 DAW로 옮겨 갖고 그래서 거기서 플러그인 적용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프로그램으로 녹음한 거를 좀 샘플로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쿠스틱 기타랑 마이크를 통해 노래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번 들으러 가 보시죠.